네, 제4장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이 s제곱 마이너스 5s 플러스 6의 경우에는 C 언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s제곱 부분은 s를 두 번 곱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5 곱하기 s를 5x를 5 곱하기 s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코드를 보시게 된다면 y는 s 곱하기 s 마이너스 5 곱하기 s 플러스 6을 해주고 이 결과값을 y에 넣어준다는 그런 수식의 변환이 될 것입니다. 수식을 정의하자고 하면 상수와 변수 연산의 조합이라고 해서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곱셈을 기준으로 이 곱셈은 연산자죠. 피연산자 간의 연산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상수고요. 요거는 reduce라고 하는 변수죠. 네, 간단한 수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rintf를 총 4번 해줬고요. s는 현재 값이 1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2의 값은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요. 3과 2를 더하기 때문에 5라는 값이 매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 빼기 2의 값은 3에서 2를 뺀 값이 여기에 매칭돼서 1이 나올 거고요. s의 값은 그대로 1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1을 더하기 때문에 2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네, 연산자는 참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는 대입 연산자에서 많이 배우고 있었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 산술 연산자, 사칙 연산자 플러스 나머지 연산자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나타내는 부호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증감 연산자,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크고 같거나 또 이제 같지 않거나 왼쪽이 크거나 같거나 오른쪽이 크거나 같거나 네, 이런 식으로 관계를 나타내주는 비교를 해서 관계를 나타내주는 연산자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and와 or와 not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산하는 논리 연산자, 어떤 조건을 주어지고 참이면 어떻게 실행하고 그것이 거짓이면 어떻게 실행하라고 하는 사망 연산자, 조건 연산자도 있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rintf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구분을 하기 위한 콤마 연산자, 그리고 비트 간의 and, or와 이제 뭐 not도 있고요. shift 이런 비트 단위 연산자, size of 사이즈, int형의 사이즈 4바이트라고 출력해 줄 거고요. 변수의 사이즈를 출력해 주는 size of 연산자, 그리고 형 변환해주는 강제로 형을 변환해주는 거, 실수 3.14 앞에 int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로를 해주게 된다면 형 변환을 해서 3이라는 결과가 도출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써드리면 3.14 앞에 int라고 강제 형 변환을 해주게 된다면 이 결과값은 3이 됩니다. 그리고 포인터 연산자, 주소 연산자, 네, 구조체 연산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지금 당장은 이 포인터와 구조체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뒤에 후반부에서 충분히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피연산자의 수에 따라서 연산자를 분류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피연산자가 1개이기 때문에 단항 연산자, 피연산자가 2개이기 때문에 이항 연산자, 피연산자가 3개 있기 때문에 사망 연산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단항 연산자는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증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이 피연산자를 기준으로 증가 플러스 1을 해주고 피연산자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1을 감소시켜주는 형태입니다. 이항 연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4층 연산이 될 거고요. 이 연산자를 기준으로 P 연산자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3항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값에 따라서 이 값이 참일 경우에는 Y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 값이 거짓일 때는 Z를 선택하게 하는 3개의 P 연산자를 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연산자, 3항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를 보시게 된다면 4측 연산자와 플러스 나머지 연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1차,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mx 표현은 어떻게 했었죠? m 곱하기 s로 해줄 거고요. as 제곱이면 이거는 a 곱하기 s 곱하기 s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bs도 b 곱하기 s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 s 플러스 y 플러스 s라고 하는 부분은 괄호를 해주고 나머지 사물을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연산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된다면 s하고 y 값을 가정을 했을 때 3 나머지 연산자 3이라고 했을 때요. 3을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요. 3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0. 그래서 이 결과값은 0으로 출력이 됩니다. 간단한 예제인데 두 개의 수를 입력을 받았을 때 사칙 연산 플러스 나머지 연산이 돼서 그 결과값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입니다. 한번 구현을 해 보실까요? 구현 결과를 살펴보게 된다면 두 개의 수를 입력받는 스캔F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 x 플러스 y 값, 이 값을 플러스 연산을 해서 리절트에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칭, 이렇게 매칭, 이렇게 매칭해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7하고 4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s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7이 들어가고 y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4, 그리고 리절트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었는데 7과 4를 더해서 그 더한 값을 리절트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11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출력이 됐냐면 7 더하기 4는 11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나머지 뺄셈, 곱셈, 나머셈,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도 덧셈과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눗셈 연산자에서 특이한 점을 보자고 하면 여기에 실수 나누기 실수를 해주게 된다면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수 3 나누기 2를 해주게 된다면 우리가 기존의 수학 방식으로 결과값을 도출을 하게 된다면 1.5라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정수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실수로 나눴기 때문에 실수가 나왔다는 그런 논리고요. 정수로 나눴다고 하면 정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이 사실 결과값이 1.5지만 이 소수점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 것이죠. 나눗셈 연산자 보시게 된다면 스캔F를 SY에다 각각 7하고 4를 넣어줬고 더한 값을 리절트에 넣어줬고요. 앞에서 구현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LF 형식으로 스캔F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SY 리절트 자체가 더블이고요.
그리고 입력받을 때도 LF로 더블 처리를 잘 해줬고요. 그리고 결과값을 출력했을 때 이 %F를 해줬기 때문에 네, 7과 4라고 하는 키보드 입력 값이 정수이지만 이 입력과 출력의 타입이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 결과값이 나온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는 어떤 경우에 쓰게 되냐면 지금 조건문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참일 경우에 어떻다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10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 경우는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짝수란 얘기죠.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짝수입니다 라고 판별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연산자를 5의 배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나머지 연산자 5를 했을 때 이 결과값이 0일 경우에는 5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5의 배수라는 얘기죠. 이렇게 짝수와 홀수를 판별하는 경우 그리고 5의 배수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는 아주 유용한 연산자니까요. 나중에 조건문에서도 쓰일 거고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초 단위의 시간을 입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70초를 입력했을 때 이 70초는 분과 초로 이제 변환했을 때 1분 10초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5분에서 10분 정도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게 된다면 우선 이렇게 메인 함수를 기준으로 윗부분은 전처리 부분이죠. 그래서 샵 define 하는 부분이 있는데 sec per minutes라고 하는 값은 60을 줬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1분은 60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정의를 해버렸죠. 그래서 메인 내에 있는 이 sec per minute 이 부분이 메인에 들어서기 전에 60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을 받으라는 가이드문이 나올 거고요. 인풋 부분에서 입력값 여기 70이죠. 예제로 70을 입력을 받게 되면 인풋에는 7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거고요. 70을 60으로 나눠라. 그럼 그 결과값은 1이죠. 그래서 미닛에는 1이 들어갈 거고요. 세컨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70을 60으로 나눴다. 그럼 나머지가 10이죠. 10이라고 하는 결과가 세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풋과 미닛과 세컨 여기 각각의 값이 70과 1과 10인데 이게 앞에 %d 중간 %d 끝에 %d랑 매칭이 돼서 70초는 1분 10초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호 연산자입니다. 부호 연산자는 이 상수 앞에 부호를 붙여서 음수를 만들고요. 이 결과값을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오른쪽에서 왼쪽 S에 저장이 되었네요. 여기도 그 결과값 현재 S에는 마이너스 10이 있는데 그 앞에 또 부호 연산자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이는 10이라는 값으로 변환이 되고 10이라는 값이 Y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P 연산자가 2개 있으면 이항 연산자, P 연산자가 1개 있으면 단항 연산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증감연산자입니다. 증감연산자는 이 P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플러스를 해줘라. 네. 앞에 있기 때문에 우선 S값이 먼저 우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값, 그러니까 S의 현재 초기값이 10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S 현재 값 10을 플러스 1을 해서 11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S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S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플러스 1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나 결과값은 동일하지만 먼저 S값을 증가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S값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될 것인지 그 차이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S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S값을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P연산자의 앞에 있을 경우에는 전위연산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P연산자 뒤에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고 하면 이 연산자를 후위연산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초기값 S랑 Y값이 각각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에 의한다고 하면 S의 값은 현재 1이고요. 그 얘기는 먼저 이 전위 연산자를 챙겨야겠죠. 그럼 S는 현재 1이니까 플러스 1을 해서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next x에다가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가 들어갈 거죠. 그 다음에 후위 연산자를 한번 볼까요? 후위 연산자는 현재 y값이 1이고요. 먼저 이 y값을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next y에 전달이 돼서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y에 있는 값을 플러스 1을 해주기 때문에 y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next x와 next y의 값은 서로 다르게 되죠. 연산자가 이 전위 연산자이냐 후위 연산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른 걸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이 문제도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증감 연산자의 결과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전위 연산자, 후위 연산자, 전위 연산자, 후위 연산자 이것에 따라서 이 초기값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값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해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값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빠르게 풀이를 해드리자면 S의 초기값이 1이고 next X의 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보시게 된다면 S는 현재 1이라는 값인데 먼저 전위 연산자가 나왔기 때문에 S 값은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next X로 들어가기 때문에 0에서 2로 바뀌는 거고요. 이 상태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신다면 S의 현재 값은 2고요. 후위 연산자를 했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S의 값을 먼저 대입을 해주고 그 얘기는 S의 값을 현재 2인데 다시 2를 넣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2이네요. 그 상태에서
S의 값을 플러스 1을 해줘라. 그러면 이 값은 3이 되겠네요. 이 상태로 출력이 될 것이니 결과값은 S는 3이고 next X는 2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의 현재 값은 3입니다. 전위 연산자 마이너스 1을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2가 되고요. 이 값이 대입이 돼서 next x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이 값은 2가 될 거고 그대로 출력이 될 것이니 2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s의 현재 값은 2고요. 후위 연산자입니다. 그럼 먼저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next x 값은 그대로 2가 될 거고요. s가 현재 값이 2인데 1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s의 값은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s는 1이고 next x 값은 2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복잡할 수 있지만 기준이 되는 이 p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다고 하면 먼저 계산해 줍니다. 덧셈이든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그런데 뒤에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대입 연산자를 먼저 취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입 연산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대입 연산자의 주의점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이 변수여야지 오른쪽에 있는 상수값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값을 통해서 변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뒤바뀐 상태고요. 그래서 바른 표현은 s는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을 대입하고 싶은데 s라고 하는 변수랑 2라고 하는 상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s의 값은 위에 초기 값이 없지만 1이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이 여기 부분은 3이고요. 3에 상수를 넣어라. 상수에 상수를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입 연산자 관련된 코드인데요. printf가 4개나 있네요. 이때 이 %d 각각의 값이 어떤 것인지 한번 유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합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우리는 모든 코드를 이렇게 썼습니다. 네, P 연산자 사이에 연산자가 있는 이항 연산자였고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그 결과값을 변수에 넣어주는 형태였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긴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출력해서 표현한 것이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기존대로 쓰셔도 되고요. 복합 대입 연산자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거는 선호하는 방식으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자고 하면 여기 보시면 s 더하기 y라고 하는 표현은 s 더하기 뒤에는 y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s에 넣어준다는 얘기로 여기에 대입 연산자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자고 하면 s 더하기 y라는 값을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s에 넣어준다. 이것도 하나만 볼까요? s 곱하기 y한 값을 s에 넣어준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신 대로 기존대로 쓰시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진 코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복합 대입 연산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계 연산자입니다.
관계연산자라고 하면 어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 P연산자를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호는 크게 6개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꼴이고요. 다르다는 얘기고요.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크거나 같고요. 오른쪽이 크거나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P연산자만 붙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값이 만약에 S값이 3이고 Y값이 3이다. 그러면 같죠? 이런 경우에는 참이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값은 1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S값이 그대로 3이고 Y값이 3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는 거짓이죠. 그러면 출력되는 값은 0으로 될 것입니다. 이것도 거짓, 이것도 거짓, 네, 이건 참이네요. 네, S는 3이고 Y는 3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모든 결과값을 도출해 보면 첫 번째는 참, 거짓, 이것도 거짓이네요. 같기 때문이요. 서로 같기 때문에 거짓이고요. 이거는 같기 때문에 1이고요. 이것도 같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실행하다 보면은 참값이 무조건 1로 나오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올 때도 있고요. 네, 특정 16이라는 값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거짓은 무조건 0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숫자들은 참이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16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5도 나올 수 있고요. 네, 이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례를 간단히 보게 된다면 서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서로 다르네요. 다르다고 물어봤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이네요. 그리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아니죠. 거짓이죠. 그리고 두 개를 비교했는데 이건 값이 안 나왔지만 3하고 2라고 합시다. 그러면 3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참이네요. 네. 그리고 인트형으로 불이라고 하는 걸 변수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이 결과값을 불에 대입을 해줬네요. 이건 거짓이죠. 그러면 불에는 0이 들어가고요. 참이죠. 그래서 1이 들어가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참과 참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값 불이 2가 들어갈 겁니다. 두 개 정수 3과 4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무엇인지 구하고자 하는 코드입니다. 보시면 이 꼴일 때 다를 때 왼쪽 크고 오른쪽 크고 왼쪽 크거나 같고 오른쪽이 크거나 같을 때 그때의 결과값을 한번 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답을 보시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는 이 따옴표 속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D의 결과값이 다 담겨야 되는데 컴마를 하고 이렇게 비교 연산자로 써주고 그 결과값이 매칭이 되게끔 네,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건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가로 속에 있는 S하고 Y는 같다라는 표시가 아니죠. 이건 대입연산자죠. 오른쪽에서 왼쪽. 그리고 이거는 같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배울 조건문에서 비교 연산을 해야 되는데 S하고 Y가 같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참이라고 하면 그 결과값이 1이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해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입연산자를 여기다 쓰게 된다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것입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